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may be forced to shift out of some countries after new US export curbs. 무슨 얘기죠? 자, 미국 상무부에서 17일 미국 기준이죠.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통제 조치에 추가 좀 했어요. 추가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요, 지금 오늘 기준 30일 이후에 적용이 되고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좀 밝은 색깔. 30일. 똑같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제한 국가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건 추가로 뭐 이란, 러시아, 뭐 그다음에 중국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략 한 40개 국가에 수출 제한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은 이렇게 4.68%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종가가 440불 밑에서 끝났어요. 처음에는 400불 20불 초반대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는 지금 한 4% 중반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났는데, 보면은 보통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죠. 요게 200일 이동평균이 339불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확실히 높은데 50일,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5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밑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평소 평균 거래량보다는 한 2배 정도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꼭 지금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셨으면은. 자, 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performance, 성능과 그 다음에 밀도, 반도체 밀도에 따라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제한 대상 중에서는 이 회색지대, gray area,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반도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저성능 반도체죠. 엔비디아에는 뭐 보니까 한 A800 또는 뭐 H800 뭐 이런 칩들이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좀 저성능인데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되고,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장비도 수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이 섹터가 굉장히 조금 부담을 느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하고 ASML, 이거는 장비 업체, 요거는 그쵸,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given the demand worldwide for our product, we don't expect a near-term meaningful impact on our financial results. 자, 이걸 파파고가 번역을 해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때 당사의 재무 결과에 파란색으로 하죠. 이거를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We don't expect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업체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자, the export control measures will likely have an impact on the regional split of our system sales in the medium to long term. 그렇죠. 파파고 해석은 수출 통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스템 판매의 지역적 분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일단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뭐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얘네들이 near term만 얘기했지 medium long term은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긴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오늘 반영이 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ASML은 뭐예요? 얘네들은 near term은 아예 뺐어요. medium to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향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좀 늦춰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여하튼 좋게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예요. 네. 리스크, 반도체 섹터에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관련된 ETF가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VanEck Semiconductor ETF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티커가 SMH입니다. SMH인데 요게 한 1.18% 빠졌고 SMH의 72.01% 탑10 홀딩스가 1위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보면은 SMH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이완 세미하고 브로드컴, ASML도 여기 있죠. 지금 언급되고 있는 회사 ASML 장비 회사 5.72%.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아쉬울 게 뭐냐면은 이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센터 revenue, 매출이죠. 매출의 데이터 센터 매출의 20% 정도가 어디서 나와요? 차이나에서 나와요.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요 지금 4.68%만 떨어진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 추가적으로 그런 수출 통제 뭐 조치 규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가에 미리 조금씩은 반영이 됐던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좀 출렁하고 빠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왔다 하면은 실은 4.68%보다 훨씬 더 크게 폭락했을 거예요. 무려 한 10%는 폭락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나올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바이든과 시진핑이가 지금 루머예요, 루머.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자, 바이든이 다음 달 11월 달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어퍼레이션에서 만날 뭐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계산하는 거 물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계산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이 10월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할게요. 10월 17일이죠. 그럼 30일 이후에 좀 이게 뭐라고 했죠? 시작된다고 했죠, 이거 30일 여기 30일 이후에 이펙트 실행이 된다. 그러면 11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은 언젠지는 제가 안 들여다 봤어요. 혹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11월 17일 이후가 될지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혹시 얘네들이 만나면은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오늘 이런 뉴스에 푹 빠진 이런 종목들이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미국이 상무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에서는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이 브로드컴이 VMware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거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미국 상무부가 지금 반도체 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니까 중국도 오늘 브로드컴 VMware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검토 시간을 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얘네들이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서로 또 협상 카드가 되는 거예요. 바이든은 반도체, 시진핑은 브로드컴 이거 뭐 인수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뭐 샤바샤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브로드컴 CEO는 이 VMware 인수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원래 계획대로 10월 30날 안으로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가도 내일 어떻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 하는 게 원래 CEO의 역할이니까 브로드컴 CEO는 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엔비디아가 실은 뭘 잘하냐면은 이런 걸 잘해요. 어저스팅이 뭐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발 빠르게 뭐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통제 조치에 조금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그런 적응을 해서 그거에 맞게 또 반도체를 또 만드는 방향을 또 발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전략을. 그런데 되게 이제 엔비디아가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요 지금 AI 관련된 초기 단계 이걸 뭐 early phase라고 하죠. early phase 여기서 앞으로 한 뭐 10년에서 15년 가는 이 AI 쪽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우수한 그 제품을 계속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439.38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이게 뭐 한 480까지 갔었나요? 490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서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못 산 사람들, 엔비디아를 아직 담지 못한 사람들은 최고가 대비 한 20% 정도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빠지면은 무조건 사겠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20%까지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20%까지 오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미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이 하락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좀 제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엔비디아 얼마쯤 되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서 사야 합니다. 왜냐면 그 가격까지 안 내려와. 남들이 더 빨리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뭐 엔비디아 관심 있으시면은 준비해서 뭐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밸류에이션 PE로 보죠. forward PE. forward PE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을 보자고요. 우리가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있고,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타 넣자고요. 이렇게. 테슬라는 뭐 저기 전기 자동차 쪽이니까 뺄게요. 4P로 보면은 이게 그 올해 2023년 1월 1일 그리고 여기는 10월 17일 이렇게 보면은 애플이 얼마였느냐, 연초에 20.5배 정도 됐었는데 현재 28배 정도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초에 23배, 23배 정도 됐었는데 현재 31배가 됐고요. 자, 구글, 알파벳은 초기에 17배였는데 현재 24배가 됐고, 자, 아마존 아마존 놀라지 마세요. 연초에 43.5배 했는데 지금 올라서 61.5배 됐어요. 아마존 고평가야. 자, 엔비디아는 좀 이따 할게요. 자, 메타는 15배에서 지금 24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알파벳하고 메타가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지금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는 얼마냐? 엔비디아는 연초에요 34.5배였어요. 네, 지금은 원위주로 할까요? 지금은 33.5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엔비디아는 4P가 내려갔어요. 그 왜 그래요? 어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나름 또 엔비디아가 또 매력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슈로 좀 삼아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이 정도로 보면은 AI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조금 갑론을박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더 크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클라우드 시장보다 AI 시장이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시장이 더 크다고 전 보고는 있는데 또 나름 또 다른 이유를 대서 AI 시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을 4P를 이렇게 어떻게 주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뭐 따지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여튼 오늘 이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진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저 구독해 주시면 저 되게 기쁘거든요.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